그래서 그런 것도 쓰고 실질적으로 땅 이미 명의를 바꿔가지고서는 자녀들한테 넘겨주신 경우도 있거든요. 미리 사전 증여하시려고 땅 넘겨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너무 부러웠던 게 28살 아직도 연락하고 있거든요. 고객님이랑 남자분인데 부모님이 농협에 다니신대요. 두 분 다. 그래서 농협에서 연금이랑 그 목돈 관련된 플랜은 아들 이름으로 다 가입하시고 아들한테 건물도 주셨고 땅도 주셨어요. 그쵸? 부럽죠? 금수저잖아요. 너무 부러운데 이 고객도 되게 여유롭게 살아요. 자기는 여행하는 게 너무 좋아서 1도 여행하는 일로 골랐대요. 그래서 당장에 건강보험 필요 없는데 저를 보아하니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건강보험 일단 한 개 하고 부모님이 연금을 준비해 주셔서 요거는 제가 급여 받는 거 좀 정산하고 연말에 확인한 다음에 추가로 좀 넣어볼게요 라고 얘기하고서는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럽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자산 관련된 내용도 다 쓰시는 거예요. 이 자산에는 자동차도 들어가요. 자동차는 우리 소모품이잖아요. 바꾸실 수도 있고 최근에 바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고객 중에 제가 그분한테는 지금 매일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매주 렌트카를 타고서는 주말에 한 바퀴 드라이브를 하신대요. 차를 바꿔가면서. 그걸로 지출을 다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차라리 차를 사셔라. 원하시는 차를 사고 돈을 모으자라고 얘기하고서는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게 낙이라면, 인생의 낙이라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목표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무리는 없고 그럼 주택을 사고 싶으신 분들 보통 신혼부부가 제일 많아요. 저희 지금 전세인데 이쯤 돼가지고서는 주택 이사하고 싶어요. 청약 들어가고 있어요. 등등등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목적자금. 아까 얘기한 학자금일 수도 있고요. 저희 사업단에 사랑하는 저희 지점장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지점장님은 쇼핑으로 모든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만약 가방을 사고 싶다.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최근에 에르메스 스카프를 하나 샀대요. 그래서 그래 샀어. 그랬더니 나 이걸로 실적 채우려고 샀어 라고 얘기하길래 저는 실적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보험 실적 얘기한 줄 알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에르메스 가방이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실적 채워야 돼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가방을 위해서 목적 자금이 있어야지 돈을 쓰실 수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 교육자금, 학자금, 그리고 노후. 그럼 내가 애들한테는 학비도 만들어주고 유학자금도 다 만들어주고 다 진행해줬는데 내 노후에 돈 없으면 그때 돼서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 다 줬으니까 니네가 나 먹여 살려라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받고 끝나면 안 돼요. 받고 고객이 쓴 걸 가지고 또 한참 얘기해요. 그래서 저의 1차 PT는 무조건 1시간이거든요. 자, 소득 받은 거에 고객이 생각하지 못하는 소득들이 있어요. 여기 이자 소득, 사업 소득, 근로배당 임연기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고객이 그냥 이자만 받고 있는 상품들로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예금 상품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소득이에요. 나한테 넣어놓고서는 받는 금액이니까. 그런 걸 고객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고객아, 너 그렇게 받는 거 있어? 아니면 투잡하고 있대요. 자기 조그만하게 뭐 사업하고 있대. 아니면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유튜브 해가지고서는 여기서도 수입이 조금 들어오고 있대. 그럼 그것도 소득이잖아요. 그것도 확인해줘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당연히 확인했을 거고 배당주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까 주식하신다라고 하셔서 주식하시면서 배당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면 임대, 월세 받으시는 분들. 실제로 당장 그 임대소득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받으시는 거, 연금 가입되어 있으신 거 있는지 등등등으로 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아직도 50세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다. 그거 소득이잖아요. 50만 원 굴러 들어오는 금액 아니니까 그것도 기타 소득으로 해서 여기다 다시 더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성 지출에 이거 가지고 할 말이 제일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꼼꼼하게 쓰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에 근데 여기에 식비도 10만 원이래요. 혹시 미라 팀장님 기억나요? 우리 김밥으로 계산했었잖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그냥 나 죽지 않기 위해 사는 목숨만 붙어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정에서 금액을 좀 확인해 볼 건데 일단 식비
우리 지사장님은 먹는 거에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지만 내가 노후에 돈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김밥만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김밥 요즘 한 줄에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밥으로 5,000원인데 하루 한 끼 먹을 순 없잖아. 그때 돼서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 할 수 없으니까 못해도 2끼는 먹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기준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10,000원이고 이거 곱하기 30일 진행해야 되니까 나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고객이 여기다가 10만 원 써놨어. 그럼 고객님 식비가 진짜 10만 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서요 이거나 아니면 제가 회사에서 식대가 다 나와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점심 저녁을 다 먹고 퇴근해요. 그래서 제가 식비가 안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건건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님이 식비로는 얼마 들어가는지, 주거비용으로는 얼마 들어가는지, 애들 학원비로는 얼마 들어가는지. 근데 보니까 애들 학원비로 막 200만 원씩 쓴대. 도대체 애기 학원에 뭘 보내길래 200만 원이나 해요? 라고 물어보고 우리 지금 아이를 혹시 우리 부평에도 미혼이 있으신가요? 누구예요? 반가워요. 네. 우리 미혼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이들 학원비 들어가는 게 나이 들수록 되게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학원을 보내길래? 그걸 알고 봤더니 애기한테 운동시키고 있대. 아니면 예체능으로 첼로를 배우고 있어서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대. 그럼 등등등. 근데 그건 뺄 순 없잖아. 그럼 고객님 이거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계속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적자금 모으셔야죠 라고 결론이 올 수 있게. 그래서 하나씩 다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교통비. 교통비가 유류비로 내가 자차를 운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등등등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그러면서 우리 어쨌든 운전자 보험도 해야 되잖아. 보장성 보험. 물어보시는 거죠. 고객님 교통비가 이거밖에 안 들어가네요. 운전은 안 하세요?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차는 놀고 대중교통 타고선 출퇴근해요. 주말에만 써서 많이 안 들어가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차는 없는데 오토바이를 타서 오토바이 유류비로 이 정도밖에는 안 들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회사에서 법카가 나와서 그걸로만 타고 다녀요. 회사에서 법인차를 줘가지고 그걸로 출퇴근해서 저는 들어가는 금액이 없어요. 등등등으로 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비. 제가 최근에 제 거 통신비 관련된 내용을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교육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통신비 플러스로 제가 OTT를 결제를 안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나가요. 통신비, OTT, TV, 인터넷 사용료 나가야 되죠? 와이파이 나가야 되죠? 심지어 요즘은 AI를 안 쓸 수가 없어서 특히 우리 직업상 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AI도 구독료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더해서 얼마가 나가는지. 그러면 물론 나는 줄이지 못하지만 고객한테는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고객님, OTT 이걸 다 보세요? 아니요. 그 디즈니는 최근에 뭐가 나와서 요거 보려고 결제했어요. 그럼 이거 없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부터 해제하시자. 그럼 벌써 디즈니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독료가 9,900원이거든요. 그럼 10,000원 아꼈네요. 그리고 보니까 안 봐. 나는 넷플릭스 결제해놓고 이게 구독료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몰랐어. 그럼 고객님 이거 왜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도 몰랐어요. 당장 해지하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해지시켜요. 그럼 그 돈 남았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랑 디즈니 2개만 해지하더라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2만 원, 3만 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성 보험 뭐 있어요? 상해도 되고 화재보험도 되고 등등등 다 되잖아요. 고객님 이거 제가 원래 납부되는 거 아껴드렸으니까 화재보험 하나 하시죠. 상해보험 하나 하시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오늘 상담해서 건강이랑 돈을 다 챙겨갈 거니까 아껴드린 금액으로 맞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하나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리고 저축성 들어가는 거. 고객은 내가 주식으로 넣고 있는 금액이 저축성인지도 몰라요. 그냥 나는 주식을 하고 있다야. 그러면 주식에 얼마를 넣어놨는지, 현재 어디다 혹시 투자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투자하고 있는 쪽에다가 확인해요. 장 뭐에 들어가 있는지, 펀드 하고 있대. 펀드 뭐에 하고 있는지, ISA는 어느 회사에다 하고 있고 얼마를 넣어놨고 어느 정도 기간에다가 넣어놨는지 확인하고 적금도 전 적금 들어놨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어플부터 열어요.
고객들이 어플이 없으신 분들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은행 어플은 다 깔려 있거든요. 요즘 은행에서 어플을 다 깔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서 이 적금이 실제로 몇 프로짜리고 몇 년 납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품인지를 보고 그거부터 까요. 고객님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진짜 단기로 비상자금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은행밖에 몰라서. 그럼 고객님 이거 언제 쓰실 건데요? 글쎄 한 10년은 안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뭘로 긁고 와야 돼요? 단기나 갖고 와야지. 고객님 목돈 모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저축성 상품은 아니지만 고객님이 이자 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고 강제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상품이 있어서 그걸로 변경하세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어요. 고객님 거를. 저한테 계속 자산 관리는 가족이 다 받고 계시거든요. 다 받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몰래 오래요. 우리 아빠 여기 자전거 타러 나간다고 하니까 이 시간에 잠깐 와 라고 해가지고서는 갔더니 최근에 적금이 하나 끝나가지고서는 1억 원 정도 금액이 생기셨고 국민연금이 내년에 나올 예정이고 돈이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이미 저한테 달러를 다 하셨거든요. 달러로 이거 재미 좀 봤는데 다른 것도 없어? 달러 또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길래 어머니 달러는 10년 묵혀놓으셔야 되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상품으로 변경했더니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50만 원짜리 적금을 하도 딴 데다 넣으신 거예요. 은행에다가. 어머니 이거 왜 넣으셨어요? 아니 돈은 모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넣었어. 어머니 이거 그냥 해지하시면 원금 회복되니까 얘로 변경하시죠. 라고 해서 다시 갖고 왔거든요. 은행 상품도 정리하시고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받으면 가능해져요. 고객이랑 얘기하는 것들이 내가 제안해 줄 수 있는 상품 찾는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걸로 변경해 주시는 거. 부동산 관련된 내용. 자,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세금 얘기해 줘야지. 솔직히 위에 있는 저축성 상품들도 내가 만약에 손자한테 물려줄 거다. 아까 우리 팀장님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100만 원씩 넣어서 준다라고 하면 실제로 연금 상품을 할아버지가 본인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수익자 아기로 해가지고서는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기가 이제 5살이란 말이에요. 이따가 세금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조부모가 손자한테 주는 거에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연금 상품으로 100만 원짜리를 10년짜리로 진행하면 우리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공제되는 거 얼마? 2천. 이거 공제하고선 1억에 대해선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제가 표 드릴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1억에 대해서 10% 나오거든요. 그럼 그 1천만 원은 누가 내요? 애기가 내요? 그럼 나는 1억 2천 주고서는 1억 1천만 원밖에 못 주는 꼴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산 관련된 내용도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고객님 그러면 명의로 갖고 계시는데 이거 세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엄마가 지금 제 명의로 옮겨놓은 거라 세금은 저 몰라요. 라고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넘기기 직전이야. 이거 제 땅이라고 하셔서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시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어제 교육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고객님 혹시 상속세는 준비는 되어 있으세요? 그게 뭔데요? 이거나 상속세요? 아니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그거 준비해야 되니까 고객님 세금이 이렇게 나와요. 고객님이 그 땅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바로는 안 되지만 그것까지 확인해 봐 드릴 테니까 알려주세요. 그 건물 시세는 어떻게 되는데요?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임의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고객님 계산했더니 건물이 한 40억짜리예요. 그럼 40억 진행하면은 32%인가 그러거든요. 그럼 그 금액으로 세금 낼 돈이 있어요? 없잖아. 고객님 이 세금을 위해서 종신 하나 가입하시죠. 얘 10년만 5년만 납부하시고서는 묵혀놓으시면 그때 돼서 세금 내실 정도는 가능해요. 라고 해서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 얘까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표.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위에 거 다 확인해봤자 고객한테 목표를 안 주면 고객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얘가 그동안 나한테 이거 체크해 주려고 한 거구나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주택 갖고 싶으세요? 저 이미 주택 갖고 있어요? 패스. 목적자가 뭐 하고 싶으신데요? 저 차 바꿔야 돼가지고 차를 사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시는데요? 한 3년 뒤에 사고 싶어요. 그럼 3년 동안 돈 모으실 수 있는 거 제가 짜서 다시 뵈러 올게요. 교육자금. 혹시 그럼 자녀가 지금 몇 살인데요? 라고 하고 자녀에 대한 구조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건강보험도 또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아기에 대한 연금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고 핵자금을 어떤 컨셉으로 줄 건지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 노후자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무조건 다 받으시고 받은 거 토대로 다시 고객이랑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시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상품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영업전략에서도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 종신, 혹시 지사님 우리 종신과 연금의 판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요? 종신과 연금? 연금은 거의 없어요. 없고 종신은 필요연금도 사실 단기납종신처럼 발매하는 거라서. 그쵸.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목돈모으는 단기납만 팔고 있는 거네요. 혹시 여기 나 알종신 팔아봤다. 찐 고객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팔아봤다. 팀장님 혹시 얼마짜리였어요? 금액은 작았어요. 근데 어머니 거 들어가긴 했어요. 장례비로 쓴다고. 장례비로 쓴다고? 좋아요. 이제 우리 그런 상품들을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단기납종신만 종신이 아니에요. 특히 단기납종신은 그냥 목적 자금을 위한 시드머니를 위해서 진행하시는 건이지 사망보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고객한테 가서 10년 뒤에 해지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 건데 우리 우선은 연금 상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가입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 보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고 우리 회사 보험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연금보험은 공시율 연금보험이 있고요. 변액 연금보험이 있어요. 우리 변액 시험 나 자격이 있다? 훌륭해. 자, 여러분 다음 달에라도 꼭 신청하시고 그저께 기준으로 추가 신청이 끝나서 다음 달에 신청 가능하거든요. 변액은 꼭 따세요. 변액 종신이나 다른 거 없더라도 변액 연금은 따시면은 우리에게도 이득이고 고객한테도 이득이기 때문에 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 상품으로 보는 게 금리 연동형 달러로 진행하시는 거, 변액으로 나오는 게 변액 연금액 강화형이랑 기본형이 있어서 이 내용 상품들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변액 연금 상품인데 단리보증형 상품이고 우리 연금을 팔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비율이 작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비과세 때문에 아까 10년에 비과세라고 외쳐주셨잖아요. 비과세 한도로 받는 금액이 10년 기준이고 150만 원 월납 기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5세 때부터 150만 원씩 10년을 붓는다라고 하면 내가 총 납부하는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65세에 연금을 개시를 하면 나한테 매달 200만 원씩 연금이 들어온대요.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나는 100세 때까지 1억 8천을 냈지만 총 받는 금액이 8억 9천만 원이라서 거의 한 4배 조금 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이 판매하기가 제일 쉬워요. 현존하는 연금 중에서도 나쁘지도 않고 판매하기도 쉬운 거. 심지어 질문서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 암에 걸려 있으셨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상태고요. 고객한테 금액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보기 전에 우리 계산 하나만 할게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까 식비 생각했고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금액 연금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필요한 금액 우리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집. 자, 우리 교육받았던 지한 팀장님 우리 집에 필요한 거 뭐라 그랬죠? 그냥 살면서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을 계산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관리비. 관리비랑 실질적으로 주담대. 우리 대출 안 끼고 집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정도 능력 되시는 분? 부러워요? 얘기 안 해줘도? 주담대. 받으셔야 되는 금액. 주담대 보통 받으시는 게 30년 동안 갚으셔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혹시 여기 팀장님 지금 주담대 혹시 납부 중이실까요? 다 갚으셨을까요? 안 내고 계시나요? 혹시 팀장님 주담대 납부 중이실까요? 아니에요? 좋은데? 팀장님 혹시 주담대 얼마 안 해요? 2억 월에 150? 그럼 주담대로 갚으시는 거 원리금으로 해가지고 150만 원 낸다고 치고 팀장님 관리비 어느 정도 내요? 35만 원?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가는 금액만 185만 원이고 식비랑 나 사는 거랑 먹는 것만 진행해도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215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 통신비. 우리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지사님 혹시 통신비 개인 것만? 저요? 애들 거 빼고 5만 원. 5만 원? 감사해요. 기본 금액 줄여주셔서. 혹시 그럼 팀장님 여기 유류비 혹시 어느 정도 들어가세요 월에? 저요? 네. 그게 안 되는데 10만 원? 10만 원? 그러면 진짜 기본으로 우리 살면서 숨만 쉬고 사는 거 통신비랑 유류비랑 집이랑 식비만 진행해도 요거 더하면 230만 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요. 230만 원은 나가야 되는데 치킨도 못 먹고 삼겹살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고 OTT도 못 봐요. 넷플릭스도 볼 수가 없어요. 이 230만 원 어디서 나와요? 얘 150만 원씩 10년만 부면 된대요. 그럼 200만 원 바로 나와요. 그러면 아까 우리 팀장님 국민연금 얼마 나온다고요? 60만 원? 그러면은 남네요. 다행히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커피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하시는 거죠.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거 받았던 이유가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여기 합계가 써 있어요. 보장성 보험 합계 별도, 내가 쓰는 소비성 지출 합계 별도. 그러면 그 금액 제외해서 다 더했을 때 고객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고객님 지금 당장도 쓰시는 금액이 월에 생활비로 3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나이 들어서는 어떡하시게요? 아니 그때 되면 돈이 좀 덜 쓰겠지. 덜 쓸까요? 덜 쓸 수 있지.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2%였다가 최근에 또 3% 정도로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내가 230만 원 모아야 되는 건인데 보통 한 1.5배 정도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못해도 한 350만 원은 있어야 저 주담대랑 통신비랑 유류비랑 먹고 사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올랐으니까 또 삼겹살 못 먹고 치킨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셔요.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모아야 된다고. 연금을 어린 나이에 빠르게 준비해서 연금 상품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고객이 생각할 거잖아. 230만 원? 내가 23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나? 근데 이거 가입하면 벌써 200만 원 생긴데 그럼 나 여기다 얼마 넣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150만 원이 아니에요. 작은 금액도 돼요. 작은 금액으로 나중에 내가 돈 생겼을 때 여유 생겼을 때 또 진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 갈 때 가져갈 때는 이건 교육용이니까 150인 거고 고객 갈 때 가져갈 때는 이 장표 그대로 해서 20만 원짜리 가져가고 30만 원짜리 가져가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시면 된다. 그리고 연금 상품에 아까 우리 변액 상품. 변액 연금 상품인데 여기 3년 수익률 기준으로 우리 변액이라고 얘기하면 투자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 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주입 시기야. 우리 여기 다 DB손해보험 출신이 대부분 90%죠? 자, 우리 DB에서 뭐라고 해요? 변액은 쓰레기, 그지? 종신도 쓰레기, CI도 쓰레기. 자, 쓰레기인데 수익률 보면 괜찮다고요. 그리고 변액 종신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우리 연금으로 묵혀놓고 노후자금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때 수익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73% 기준이고 우리 여기 매트라이프로 볼게요. 50% 기준이고 5년 기준으로 갔을 때 매트라이프 기준 하니까 160%래요. 괜찮네요. 5년 동안 유지하니까 60% 정도 수익률 났어요. 7년으로 진행하니까 매트라이프 똑같이 진행해서 174%래요. 여기보다도 10년 수익률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가니까 257%로 10년 수익률이 257%래요. 저 금액으로 나한테 연금으로 준다고요. 근데 우리 단기납종신 단기납 연금까지 포함해서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죠? 10년 차에? 133%. IM 거 있잖아요. 133% 받고 끝인데 얘는 257%라고 해요. 누적 수익률이. 그럼 이 금액으로 연금으로 돌려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내가 수익률만 잘 해주고 공부 조금만 하면 고객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매트라이프로 설명을 드린 건 매트라이프는 변액 상품은 실질적으로 채권 일부,
투자성으로 펀드 관련된 내용 선택하시는 거 이렇게 비율이 나눠지고 상품에 따라서 이 비율이 정해진 상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매트라이프는 미국 주식형이라고 해서 거기다 100%다 몰빵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트라이프가 그 내용들의 수익률을 잘 내주는 회사라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변액으로 진행하실 때 제가 변액 상품으로 제일 먼저 판 게 IBK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판 게 매트라이프 거였어요. 쉬워서. 나도 모르니까. 변액은 땄는데 판매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 아까 얘기한 이거 IBK 가가지고 고객님 30만 원 넣으시면은 매월 50만 원씩 나와요. 4배 받으실 수 있어요. 하시죠? 알겠어요. 뭐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네요. 하고서 진짜 이렇게 팔았거든요. 뭐라고 설명도 못했어요. 근데 저게 네. 그 최저 보증에서 확정은 아니잖아. 얘는 확정이에요. 최저 보증이 아니라 확정이에요. 얘는 확정인데 최저 보증으로 나오는 금액이 내가 만약에 중도에 사망하면 내가 65세 연금 개시 진행했는데 이 평생기준 연금 금액이라고 하는 4억 8천 금액이 있거든요. 이 금액은 내가 죽어도 확정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나는 1억 8천 냈지만 그래도 3억 정도의 수익을 더 본 거거든요. 근데 내가 100세까지 살아. 종신토로 110세, 120세까지 살아. 변액 연금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금액이 확정이 돼요. 네. 그래서 금리를 단리로 보증해놨어요. 우리 보험 상품은 복리로 올라가잖아요. 이 상품은 단리로 진행해서 확정으로 주는 상품이에요. 저게 변액이 아니고 네. 그럼 일반하고 틀린 게 뭐가요? 틀린 건 중도에 해지했을 때. 만약에 중도에 해지하면 얘는 변액 수익률로 해지환급금을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로 IBK에서 만들고 나서 지금 신한, 뭐 KDB, IM 이런 데서 일반 공시율 상품으로 똑같은 구조의 단리보증형 상품들을 만들었거든요. 걔네는 받는 연금액이 조금 작고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률도 걔네는 낮아요. 근데 일반 변액이지 실질로는 확정이. 맞아, 얘는 그냥 확정이에요. 그래서 팔기 쉬워요. 확정으로 나오고 고객한테 해지만 하지 마. 해지 안 하면 너는 이 금액이 확정으로 나와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건 변액연금으로 하는 단리보증형은 종신토록이거든요. 근데 공시율로 진행하는 단리보증형들은 100세까지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쉬우니까 IBK 팔아보고, 두 번째 쉬우니까 변액으로 해서 매트라이프 거 빨아보는 거죠. 고객님 257%나 준대요. 이게 크게 무리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3년, 5년, 7년, 10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올랐어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요거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연금이에요 라고 해서 소액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얘는 팔고 나서 공부해보니까 팔고 공부를 더 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괜찮아서 제 것도 넣었어요. 제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주식형이라는 걸로 해서 쭉쭉쭉쭉쭉 수익률이 16에서 50, 162, 174, 257, 누적 수익률이 644인데 요거는 제가 한 2달 전 거라서 지금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얘는 중간에 들어가는 게 S&P 500 미국 주식형이기 때문에 달러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요. 그래서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액 상품 중에 요거 우리 지금까지 본 거는 요 단리 보증형 연금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변액 연금 중에서 요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방금 요 수익률 났던 상품이거든요. 죄송한데. 네. 거기 펀드. 네. 그 종목이 쭉 나왔잖아. 네. 변액하게 되면. 네. 처음에 어떤 그 종목이어야 되나? 그 종목에 투자할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요. 그거를 네. 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 단위로 하는 거예요? 월 단위로 해도 되고요. 일 단위로 하셔도 돼요. 계속 바꾸실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알아서 해주는 건 없어요? 알아서도 돼요. AI도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뒤에 살짝만 넘어가 볼게요. 우선 요거 진행하는 거. 그래서 제가 투자 수익하는 거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매트라이프가 편한 건 미국 주식형에다가 그냥 100% 다 몰빵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매트라이프에서 굴려줄 거예요. 나 신경 안 쓰고. 아직 나 펀드 모르잖아. 뭘 선택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진행하려고 저도 공부해 보려고 먼저 진행해봤던 거예요. 물론 고객님께는 이렇게 티내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고객님 그래도 수익률 잘 나오고 있어요. 가입하신 고객님. 그래서
요 같은 상품으로 진행했는데 14개월 시점으로 했을 때 내 투자 수익률이 22.15%거든요. 그러면 나 1년 하고서는 2개월 됐는데 불구하고 22.15% 기준이니까 우리 단기납보다 낫네요. 우리 단기납 133%짜리 안 가져가게 되면은 22% 기준으로 나는 이자 나오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수익률 났어요. 그리고 해지를 해도 그래도 80% 이상은 나온대요. 1년 넣는데 80% 이상 해지한금 나오는 거면 나쁘지 않네요. 1개월 더 지났어요. 투자 수익률 25% 기준으로 올랐어요. 해지환급률도 올랐어요. 그래서 가져가셔도 고객이 엄청나게 손해볼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1개월 더 올랐어요. 수익률 또 올랐네요. 해지환급률도 또 올랐네요. 그래서 좋은 건 매트라이프에서 실제로 이거 매트라이프 지점장님이 얘기해 준 거거든요. 이 상품이 동행 플러스라는 상품인데 3년 적금이라고 하고 판매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원수사에서. 매트라이프 원수사에서 어차피 수익률이 오를 거고 해지 환급률 기준으로 오를 거니까 해지하셔도 수익률 보시면서 환급금 부분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변액이라고 얘기하면 사업비 걱정하시잖아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설명드릴게요. 연금액 강화형이랑 기본형이 있는데 요 이름은 제가 미래에셋이 되게 그냥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걸로 갖고 온 거고, 연금액 강화형은 이 변액연금으로 투자성 상품으로 연금을 가입을 하신 다음에 무조건 연금으로 받을 계획으로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사업비가 보통 20%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3년에서 5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기준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외하시고 연금으로 받으실 때 그 금액에 유지 보너스까지 받아서 연금액을 조금 더 크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기본형, 이 기본형이 아까 얘기한 3년짜리 적금이라고 얘기하고 판매하시는 상품들이거든요. 얘네는 사업비가 7%, 9%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객이 3년만 유지해도 이미 다 탕감해서 내 수익률 까고 나서도 해지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해지 안 하면 그냥 묵혀놓고서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고, 목돈 필요할 때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변액 투자성 상품으로 진행하실 때는 둘 중에 어떤 목적으로 하실지. 고객이 얘기해요. 나 내 연금으로 하기는 뭐하고 3년 정도 묵혀놓고서는 빼고 싶은데 은행은 지금 금리가 너무 별로여가지고서는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 라고 물어보시면, 변액 자격이 있으시면 이걸로 추천해 주시면 돼요. 사업비도 적고, 다만 수수료는 똑같거든요. 근데 시책이 없어요. 기본형은. 중도 해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책이 없고 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으로 가져가는 게 쉽다. 그리고 나서 요거가 제 거거든요. 제가 교육 들으신 분들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그냥 계속 평생 혼자 살 것 같아서 혼자 살 것 같아서 저의 목표는 저도 한 60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긴 한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 거의 이제 뼈를 갈아넣고 있기 때문에 좀 쉬고 싶긴 하거든요. 60세 이후에는.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금액 월에 500만 원씩 나오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IBK로 가입을 했고, 미래에셋이랑 매트라이프 가입했는데, 매트라이프는 제가 아까 본 것처럼 공부하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입을 해서 50만 원 기준으로 월납으로 진행을 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공부하려고 소액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더 넣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10만 원씩 해가지고서는 22개월 냈어요. 2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수익률이 37.93%예요. 괜찮죠? 근데 지금 제가 넣고서는 1년 이후부터 지금 거의 매달 교육 자료 업데이트 하려고 보고 있는데 떨어진 적 없어요. 물론 지금 요즘 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플로 보고 현재 수익률이 어느 펀드가 좋은지 아까 물어보시 듣고 가셨어야 됐는데, 수익률이 좋은지가 나와요. 변경하는 화면에 들어가면 뭐 A 펀드, B 펀드 다 나와 있을 거잖아요. A 펀드 현재 수익률 얼마인지, 평균 누적 수익률 얼마인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뜨거든요. 그거 고르고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0%만 맞춰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3가지로 나눠가지고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 고객도 변경 가능하고 내가 보면서 고객한테 얘기해서 변경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펀드 수익률 봐야 되니까 고객이랑 추가 컨택하기가 좋아요. 고객님 연금 진행하셨던 거 이제 1년 넘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뵈러 갈게요 라고 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났어. 안 그래도 고객이 어플로 보고서는 이 수익률을 봤대요. 저 이번에 상여금이 나와서 이 돈 쓸 데가 없는데 이거 한 개 더 할게요. 10만 원 하시면 되죠. 그리고 얘 마찬가지. 얘도 지금 이거 어제 조회했거든요. 14.2%. 얘는 매트라이프 거. 얘가 얼마나 낼 거지? 얘 제가 50만 원씩 넣어가지고 지금 적립액이 580만 원이니까 10개월 넣네요. 1년 안 됐거든요. 근데 14.2% 기준이래요. 전 얘는 무조건 연금으로 받을 생각으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고객한테 이 정도만 진행하셔도 되고 제 거 자료 갖다 쓰셔도 돼요. 드릴게요. 이거 쓰시던지 제일 좋은 건 그 자리에서 고객한테 그냥 바로 어플을 열어요. 고객님 제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대잖아. 고객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은 보험료 얼마 내세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고객님 시험장님은 안보험 얼마나 나오는데요?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 물론 우리 안보험 다들 1억씩 있죠? 다 1억씩 있어. 저도 1억 있으니까 고객님 내셔야죠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만큼 낼 여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연금 열어서 보여줘요. 고객님 이거 10만 원만 하셔도 돼요. 20만 원만 하셔도 돼요. 지금 내시는 금액에 이거 조금만 줄이셔서 하시면 이 정도 수익으로 나중에 노후 준비하시는 거예요 라고 해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갖다 쓰셔도 되고 직접 본인 거 계약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아직 변액 자격이 없으니까 약속하실 건 다음 달에 꼭 변액 시험을 신청을 하시고 신청부터 해야 시험을 보러 가겠죠. 신청하시고 꼭 따셔라. 저희 최근에 그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에 누가 올려주셨거든요. 이미 납입 끝났어요. 2007년도에 납입은 끝난 상태고 연금 기준으로 해서 계속 불려지고 있는 공시율 상품이거든요. 근데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입 진행하셨으니까 총 납입보험료가 1,200만 원이래요. 근데 얘도 복리로 불리고 해가지고서는 벌써 4,400만 원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넣어놓고서는 내 노후에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연금 상품은 중도 인출이 다 돼요. 그래서 고객이 돈을 넣어놓고 나 이거 넣어놓고서는 나중에 돈 필요해서 못 낼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면 중도 인출해서 쓰시고 얘는 내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갚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저는 나중에 이거 유지를 못할 것 같아요. 수익이 단기라면 종신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약관 대출 되잖아. 그거 해가지고서는 고객님 목돈 필요하신 거 얘로 쓰시려고서는 가입하시는 게 종신이고 연금보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잘 살자고요, 고객님. 건강하게 잘 사는 건 고객님 건강 잘 챙기시고 보험은 제가 준비해 드릴 거고 돈 관련 내용도 우리 잘 살아야 되니까 이거 중간에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고객이 금액이 더 필요해? 그럼 해지해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모아놓는 거랑 안 모아놓는 거랑은 다르니까. 은행에다 모아봤자 금리 들어가는 거 지금 너무 똥이니까 은행에다 모아놔봤자 얼마나 붙겠어요. 고객님 보험으로 진행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은행에다 넣어놓은 거는 내가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지 보험 상품부터 확인하진 않거든요. 자, 이것도 착각이에요. 우리 돈 없으면 뭐부터 해지해요? 근데 보험 해지하기 전에 고객이 뭐 확인하게요? 잔고 확인하잖아요. 잔고에 내가 돈이 얼마 있나, 이걸로 얼마를 살 수가 있나, 어느 정도 기간을 살 수 있나, 그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험 상품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객님, 잔고 확인하시고, 이 보험으로 보셨을 때 연락만 주셔라. 약관 대출도 하고, 증도인출도 가능하다. 물론, 연금 상품 중에 약대가 안 되는 상품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가능하셔서 돈 빼서 쓰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지금 넣어놓으시고 유동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시자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이제 머리가 아플 거지만 가끔 고객들이 목돈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팀장님 한 분이 강화의 퍼미션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그것도 대타로 갔어요. 팀장님 한 분이 자기 못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는 잡아가지고서는 다른 팀장님 대리로 보냈는데 고객님이랑 팀장님이 완전 성향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당장에 자기는 보험 가입할 게 없대요. 근데 이 팀장님이 너무 베테랑이셔서 두세 번을 그냥 갔어요.
고객이 원하는 거 뭐 선물 사다 달라고 얘기하는 거 갖다 주고 카페 같이 가고 싶다 그러고 같이 데이트해 주고 그랬더니 갑자기 고객들을 다 물어왔어요. 그 고객님이. 근데 알고 보니까 강화의 유지시래요. 그 펜션과 꽃밭을 일구시는 그 마을이 하나 있으신가 봐요. 거기에 각각 다 모여 계시는데 그분들끼리 얘기 나누시다가 오라고 해가지고서는 잠깐 설명해 준 거죠. 그랬더니 나 이거 치매보험은 하나 진행할 거고 얘기하는 순간 친구분이 오신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나 이것만 얘기하고서는 계약만 하고 했더니 뭔데?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도 목돈이 돈이 남아 놓으시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돈을 어떻게 처치하실지 몰라서 나 당장 1억 5천만 원 이거 딴 데 넣어놓고 싶은데 뭐 없어? 라고 얘기하셔서 다음 주에 가실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목돈이 있으신 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된다. 오늘의 달러 연금 보험으로 진행해 주셔서 일시납 상품이고요. 실질적으로 연금 상품인데 달러에 투자가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거치형이랑 쿠폰형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치형으로 넣어놨을 때는 그냥 아까 얘기한 뭐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을 몰빵해서 넣어놓으시고 금리, 공시이율에 따라서 금리로 연동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서는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1%포인트 하락시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년만 묵혀놔도 111.7% 기준이래요. 그럼 어차피 내가 일시납으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거 갖고 있다 돈 줘야 되잖아요. 11% 이자 붙여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고객한테는 은행보다는 1년 묵혀놓고서는 11% 이자면 나쁘지 않네요. 이해되시는 거 맞죠, 여러분? 그렇게 가져가시고 쿠폰형은 이 거치형 플러스로 일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한서의 금액이 아예 정해지기는 해요. 근데 요거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1억을 넣어놨다. 그 중에 한 40에서 50%를 이자 금액을 붙여서 미리 나한테 떼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나 당장에 돈은 필요 없는데 이 돈으로 해가지고 굴릴 수 있는 거 만들어줘. 그래? 너 한 5천만 원 남겨놓고 5천만 원 내가 미리 떼가지고 다음 달부터 너한테 이자 금액을 통장에 꽂아줄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쿠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이자 받을 거 우리가 예상해가지고 금액을 떼어줄 거야. 라고 하는 컨셉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고객은 나 당장에 돈 필요 없댔잖아요. 묵혀놓고 싶댔잖아.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받는 금액들을 단기납종신으로 다시 또 엮으시는 거예요. 이중으로 받으실 수 있게. 어렵나요, 여러분? 이 얘기할 때 지금 다들 어려워하고 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자, 우리 230만 원 기억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연금 상품이라서 무조건 20년 뒤에 연금으로 개시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연금으로 개시 안 하고 그냥 목돈으로 굴리려고 넣어놓는 상품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30살인데 1억이 있어. 이거 묵혀놓을 데가 없어서 주식은 무서워서 못하겠고 보험으로 하고 싶대요. 그럼 30세에 진행했고 내가 20년 뒤에 연금으로 개시해도 50세밖에는 안 되니까 묵혀놓고 거치형으로 가져가도 무리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60세야. 돈은 있어. 80세 때 연금 개시해서 쓰시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 쿠폰형으로 제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넣어놓은 금액 중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에요. 보통 한 40에서 50%로 금액은 정해지고 5천만 원만 남겨놓고 5천만 원을 다음 달 내가 오늘 계약했으면 5월 달부터 3년에서 20년까지 내가 기간을 설정해서 미리 땡겨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연금처럼 쓰고 싶어 라고 하시면 20년으로 세팅하시고 바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20년도에 연금 개시된 5천만 원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 나 쓸 필요 없는데 그럼 고객님 제가 팁을 드릴게요. 얘를 5천만 원을 5년에 받으세요. 그러면 5년 동안 이 5천만 원이 이자가 붙어서 내 통장에 바로바로 다음 달 5월부터 꽂혀요. 4월에 계약 들어갔으니까. 한 80만 원 정도?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꽂힐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내 통장에 100만 원씩 매월 꽂히는 건데 얘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 100만 원을 달러 종신으로 엮으시면 돼요. 그럼 고객은 달러 종신에서도 수익률을 볼 거니까 그거 수익률 보실 거고
얘도 남아있는 5천만 원을 이 거치형처럼 똑같이 굴러가요. 금리 할인 적용 받은 거 기준으로 해서. 공시율 적용되는 거 기준으로 해서 굴러갈 거니까 이중으로 수익률 보실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돈 벌려고 왔잖아요. 거치형을 가져가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시납 상품은 돈이 안 돼요. 실손의료비랑 똑같아요. 일시납 상품을 넣어놓고 보험회사에서 다시 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실비 우리 돈 안 되죠. 고객한테 해주는 서비스 혜택 같은 거잖아요. 실비도 돈이 안 되는 이유는 고객이 보험료 내고 나서 병원 갔다 오면 내가 다시 다 토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수수료가 작은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작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쿠폰형은 높을까요? 작을까요? 똑같이 작아요. 같은 상품이에요. 작은데 작은 거를 쿠폰으로 엮어서 달러 종신으로 들어오면 수수료가 높죠. 시책도 있죠. 그래서 요걸로 일시납 상품으로 해서 고객한테 추천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달러인데 이거 어제 날짜 조회했거든요. 1476원 기준으로. 달러에 투자되는 이유들은 고객들이 더 잘 알아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금액이 오르고 있잖아요. 증빙됐어요. 전쟁이 나도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며 기준화폐에 대한 금액 달러는 낮아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 고객님 달러에 투자하세요. 이 상품은 달러에 투자하는 연금보험입니다. 라고 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상속종신 관련된 내용, 종신보험도 종류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연금은 그나마 상품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말을 안 꺼내봤기 때문에 연금 상품을 판매를 못 하시는 건데 종신은 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 어차피 사망보험금 얘기하잖아요. 고객님 보장분석 돌렸더니 사망하시면은 질병 사망일 때 5천만 원, 상해 사망일 때 5천만 원 나와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면 내가 짠 플랜에 기본담보로 상해 사망 들어가야 되는 상품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실 때 미리 얘기해 주시는데 컨셉별로 진행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내 새끼한테 상속으로 줄 건지, 내가 사망했을 때 나와야 되는 금액인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단기납 종신으로 목돈을 모으실 건지, 건강종신보험은 우리가 들어가는 그 건강보험 안에다가 사망보험금 같이 넣는 거죠. 그거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유니버셜, 요즘 유니버셜 안 해요.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일시납으로 그냥 몰빵으로 돈이 있어서 아까 1억 5천만 원 있어서 연금 말고 난 종신에 넣겠다. 내 새끼한테 주고 싶다. 하시면 일시납 종신보험 진행하시는 거.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큰 금액 주고 싶다. 그럼 정기보험 진행하시는 거. 상품 선택해 주시면 되고 가입 금액으로 진행하실 때 미래에셋이나 미래에셋으로 그냥 진행하세요. 제일 싸요. 그래서 나 10만 원 내고서는 나 사망했을 때 무조건 1억 나왔으면 좋겠어. 1억만 보장되면 돼. 라고 하시면 그냥 미래에셋에도 넣으세요. 그리고 체증 강화형 진행하는 거 요즘 되게 많아졌거든요. 일부 금액 넣어놓고 사망보험금도 계속 체증으로 올라가는 상품들 진행하실 때 추천, 농협, 동양, 신한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료 환급형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환급률 제일 높은 거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보험료 환급형은 요즘 많이 안 쓰고요. 체증 강화용으로 제일 많이 쓰거든요. 요게 동양의 오베더 플러스 맞나? 상품? 오베더 종신? 이거랑 신한의 세븐업 플러스 종신보험이 있어요. 얘네는 7년 납부 진행하고 아니면 20년 납부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사망하는 사망보험금이 계속해서 올라요. 그리고 7년 납부 진행했을 때 환급금이 100%예요. 그래서 내가 납부 중간에 해지를 하셔도 무리가 없고 그리고 해지하신다라고 하면 중간에 묵혀놓으면은 한 10년, 20년 정도 됐을 때 환급률이 13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연금으로 변경해서 쓰실 수 있어요. 내가 설정한 사망보험금을. 그래서 웬만하면 체증 강화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된다. 다만 안 싸요. 실제로 제가 제 고객님이 최근에 들어가신 게 3억짜리로 자기 사망했을 때 10억 받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죽으면 아이가 총 4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4명한테 줘야 되니까 나는 1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10억을 예로 가져가면 금액이 너무 미친 듯이 비싸지니까 납부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님 여기다가 3억 정도 넣으시고 제가 추가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서 3억 정도 진행해서 넣고 그때 150만 원 정도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정기보험 추천했어요.
고객님 3억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 물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쓰기에는 금액이 조금 작을 수 있지만 고객님이 짧은 시기에 혹시라도 아이들이 경제활동하기 전에 사망할까봐 걱정이신 거면 정기보험도 괜찮다. 정기보험은 CEO 정기보험은 우리 과세이연 진행하려고 하는 상품이고 법인들이 일반 정기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정기보험은 자 미래, 매트라이프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삼성생명도 괜찮은데 셋 중에 비교하세요. 근데 지금 제일 싼 게 미래에셋이랑 매트라이프인데 중요한 게 정기보험이 예전에는 막 10억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일찍 죽나 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종신보험 생명사에 넣는 사망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내가 사고로 죽었어. 나와요? 나 암 걸려 죽었어. 나와요? 나 자살했어. 나와요. 자살도 2년 뒤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기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살이 많은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로 나가는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한도 자체가 거의 2억까지로 깎였거든요. 근데 매트라이프가 10억까지 가능하고 대신에 방진이에요. 방진하시면 10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님한테 3억이랑 10억 해가지고서는 정기보험 하나랑 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기보험을 40세에 가입하면 1억 원 받으시는데 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싸죠. 싸요. 그러면 10억 진행해봤자 10만 원? 2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방진만 하면 되잖아. 40세 뭐 방진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나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남편 거 몰래 가입해야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기보험으로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그랬더니 본인 것도 같이 해라. 그리고 저는 고객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부부가 솔직히 같이 해야지. 얘만 일찍 죽으라는 법도 없고 나만 일찍 죽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같이 해서 서로 주고 서로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새끼 챙기려고 주는 금액인 거잖아요. 얘도 목적이지. 자, 우리 계속 목표랑 목적 얘기하고 있어요. 짧은 시기에 시간 얘기했고 나의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금액이니까 짧은 시기에 둘 다 넣어서 아기가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누가 살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같이 가져가시면 된다. 상품은 보시다가 만약에 찾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전화 주세요. 제 번호 다들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지사님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거고, 지사님도 너무 잘 찾아주고 계시니까 가끔 지사님 저한테 전화 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 되고 같이 찾으면 되니까. 그럼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갑자기 찾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되고, 자, 아까 얘기한 상속증여세 기준으로 내용 볼 건데, 공제 기준으로 제외하고서는 1억 원 이하면 10% 기준인데 보통 1억 기준 고객이 생각하고 있어서 10%만 외우세요. 아래 거는 못 외워도 돼. 안 외워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 상속되는 이 금액은 집, 땅, 내가 보험으로 주는 금액들, 현금으로 주는 금액들 다 포함이거든요. 근데 일단 1억 기준으로 10%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집을 물려받을 예정이다. 그러면 요거 표 꺼내가지고 보시면 되니까.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서울에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엄마가 만약에 서울에 집이 있다. 그 집을 나를 물려줄 거였다. 그 집이 30억이다. 가정하면 세율이 50%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떨어져야 되는 세금이 4억 6천이에요. 고객님 4억 6천 있으세요? 없죠. 근데 그 집 그럼 안 물려받으실 거예요? 물려받아야죠. 그럼 부모님이 혹시 상속세는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모르겠어요. 부모님 같이 만나볼까요? 어차피 주실 금액이라면서요. 그러면은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공제한도. 제가 아예 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줬을 때, 요렇게 줬을 때, 요렇게 줬을 때 표 보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 아까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거 기준으로 5천만 원이에요. 할머니가 손자한테 주는 건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미성년자냐 성년이냐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2천, 5천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제도가 내 새끼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했어. 그러면 합해서 2년 안에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줄 금액이 1억 원이야. 그럼 공제는 내가 20살인 내 새끼한테 1억 원을 줄 거야. 그럼 공제한도 5천 제외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10% 이자 붙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우리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계약자를 누구로 하고 세금을 어떻게 해줘야 되며 써놨어요. 종류별로 다 써놨거든요. 보시고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팁으로 드리면 공제 한도만큼 중도인수받고 약관대출 받아서 쓰라고 해요. 그러면 달러 중심으로, 우리 지금 달러 중심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달러 중심 판매 진행하고 실질적으로는 7년 이후부터 달러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돼요. 우리 달러 중심을 내가 5년 납으로 진행하고서는 10년 차에 해지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해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5년 납부 진행하고 실질적으로는 7년 차에 달러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유지 보너스를 못 받기 때문에 5년 납부하고 10년 차에 달러 해지하지 말고 고객님 이거 달러 저축으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유지 보너스도 나오고 환차익도 계속 보시면서 비과세 통장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해지하지 말고. 그러면 내 새끼가 해외 유학 간대. 거기서 돈 빼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10년 넘었으니까 뭐 적용돼요? 비과세 적용 받았죠. 그리고 내가 그냥 내가 넣어놓은 금액에서 이자까지 받아갖고선 돈 빼서 중도인출해서 쓰시는 거니까 무리 없고. 그러면 대신에 내 새끼한테 주려고 내가 냈잖아. 우리 아이에게 주려고 내가 냈으니까 이것도 넘겨주는 금액이라서 세금이 붙는단 말이에요. 증여세가. 그거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10년 한도 내에서 5천만 원씩 빼서 쓰라고. 그렇게 그냥 빼서 쓰시면 증여세도 안 나온다고요. 해지해서 주시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있잖아. 손자들 5명한테 각각 100만 원씩 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손자한테 줬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세금 내는 거 누가 내요? 아들이 내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는 게 아니라 세금 아들이 내겠죠. 그럼 아들한테 뭐 줄 건데? 아들한테는 이름으로 넣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아들이 내야 될 거잖아요. 그때도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손자 기준으로 주게 되면 2천만 원 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계산을 해서 고객님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씩 내 새끼한테 5년 묵혀서 달러 종신 해줄 거다. 그럼 총 원금이 6천만 원 기준이니까 실제로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는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안 내시는 방법. 탈세 아니에요. 절세도 아니고 요거 진행하실 수 있는 그냥 방법으로 팁을 드리면 아이 기준으로 피보험자 전환하시면서 달러 저축으로 전환하시고 그냥 통장으로 쓰시면 돼요.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어요. 해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해서 팁을 드리는 거죠. 그럼 고객도 세금 아끼고 돈은 돈대로 모으고 우리도 돈 벌고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다. 혹시 여기 갈지 질문? 없죠? 화법은 제가 종이 나눠드렸는데 보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하나만 질문 많이 하세요. 고객이랑 이 안에 있는 거 가지고서도 엮어서 질문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번호 순서에 어제 우리 원데이 클래스 진행하고 나서 진행했던 화법 하나 추가로 넣어놨어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고객님 상속세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세요? 사망보험금은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럼 부모님이 사망보험금 준비를 하셨대요? 등등등의 내용들 얘기하면 고객이 그 순간부터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상속받을 금액은 얼마지? 내가 상속해줘야 되는 금액은 얼마지? 등등등으로 생각을 하실 거라서 얘기 많이 하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진행을 하든 연금보험을 진행을 하든 어쨌든 미래의 일이거든요. 근데 확정으로 오는 거잖아. 확률로 오는 거 아니니까 질문해서 고객님은 그럼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그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뭘 오래 살아. 일찍 죽어야지. 그럼 일찍 죽었을 때 그건 누가 감당할 건데? 장례 비용은 누가 할 거며? 일찍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찍 안 죽어요. 어제 얘기했잖아. 병원에서 죽는데요. 사람들 다 병원에서 죽잖아요.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연명치료 실비 돼요? 연명치료 실비 진짜 의사가 이분은 하셔야 돼요 하는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냥 나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목숨을 부여잡고 싶어가지고서는 연명치료 하신 거 실비 안 돼요. 그럼 그 돈 누가 내요? 가족들이 내겠지, 남은 가족이.
그 돈 있어요? 병원에서 병원비 나가는 거, 특히 연명치료 진행하려고 하면 일반 병실에 계시는 거 아니고 보통 중환자실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 돈 누가 내요? 우리 가족이 내야지. 그러니까 건강보험만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미래를 그려주시면 돼요. 우리 암보험 하실 때도 고객들한테 얘기하시잖아요. 고객님, 암에 걸릴 거라고 확신하세요? 아니, 확신은 안 하죠. 그럼 암에 걸리면 어떡하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고객이 그래,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얼마나 아플까? 이런 고민할 거잖아요. 사망보험금이나 연금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객님,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떡하시게요? 그 신우이단장님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 손자들이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용돈을 준대요. 그러면 그 집에는 얼마나 자주 갈까요? 매일 가고 싶지 않나요? 갈 때마다 준대. 너네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내가 용돈 100만 원 줄게. 그럼 나는 그 집으로 그냥 출퇴근하겠어요. 한 달만 해도 얼마야? 근데 내가 돈이 없잖아요. 안 와요. 실질적으로 그거 감당하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부모님이 돈도 없는데 아파. 너무 속상한 이야기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진짜 암담해지잖아요. 앞에 내가 미래를 그냥 그려볼 수 없잖아. 그냥 미래는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내 새끼가 공부를 잘해. 내 새끼가 공부를 잘해. 챙겨줘야지. 엄마는 아파. 여기도 돈이 나가야 돼. 내 새끼 공부 잘하는데 얘한테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제가 저희 집은 막 엄청 잘 살지 않는데 저희가 원래 요리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 미련도 없고 요리가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배우고 싶어서 프랑스에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고민하시는 걸 듣고 저희 언니가 저를 뜯어말렸어요. 너 우리 집 사정에 유학이 말이 돼?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서는 알바를 뛰려고 가서 막 피팅 모델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너무 암담하잖아. 속상하잖아. 내 새끼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하고 싶어. 잘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의 여유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할게요가 될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애들도 눈치 보잖아요. 애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챙겨주셔야 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이랑 종신은 소액이라도 가져가셔라.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 여러분 오늘 KDB 매니저님께 연락하셔서 연금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우리 건강보험 하나 팔면 되잖아. 10만 원짜리 하나 할 수 있잖아요. 하고서는 그 돈으로 들어오는 금액으로 3개월치 낼 수 있잖아. 오늘 하나씩 합시다. 됐죠? 고생하셨어요.